안녕하세요. 숲속의 농막입니다. 요즘 농막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예비 귀농 귀촌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이 소식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오늘은 여러분께 체류형 쉼터에 대한 정보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농막 규제 완화? 아니에요. 체류형 쉼터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농막 규제가 완화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기존의 농막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라 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기존의 농막을 여러 가지 법적 제약으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고 좀 더 실질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변화시킨 거죠. 예전에는 농막에서 숙박이나 거주가 불가능하고 시설 면적도 20제곱미터로 약 6평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이런 불법 농막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체류형 쉼터라는 개념이 신설된 거랍니다. 체류형 쉼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번 변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건축 면적이 커졌다는 점이에요. 기존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 안에 정화조까지 포함되니까 실질적인 사용 면적이 너무 좁았죠. 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시설 면적이 약 33제곱미터로 약 10평으로 넓어졌고 데크와 정화조 등의 면적이 제외되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졌어요. 예를 들어 이제는 건물 자체를 10평으로 짓고 데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주차장도 한 면이 허용되니까 차를 가진 분들께도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 체류형 쉼터에서는 처마 부분이 외벽 중심선에서 1m까지 허용되는데요. 데크는 건물의 가장 긴 외벽면에서 1.5배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과 비교하면 훨씬 넓은 공간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제한이 있어요. 어디든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쉼터는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농지를 농지 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대신 영농 의무가 따라오게 돼요. 이 영농 의무는 쉼터 주변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도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가장 큰 제한은 도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방차와 응급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꼭 확보되어야 한답니다. 보통 소방차가 다닐 수 있으려면 도로 폭이 4m 이상이어야 해요.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는 2m에서 3m 정도의 농로가 많은데 이런 경우엔 설치가 어려울 수 있겠죠? 체류형 쉼터 임시 거주지로 사용 가능한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시설로 분류돼요. 주거시설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서 콘크리트 구조로 지을 수 없어요. 목조나 철골조로만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최대 사용 기간은 12년으로 제한되는데요. 최초 신고 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후 3번 연장해서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쉼터는 영구적인 집보다는 임시 거주지로 사용하시는 게 더 적합해요. 그래서 숲속의 농막에서 제안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5.5평의 농막을 구입하시고 12월에 체류형 쉼터가 도입이 되었을 때 4.5평 추가로 구매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농막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12월 체류형 쉼터가 시행될 때 4.5평을 추가로 구매해서 10평으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면적은 10평으로 동일하지만 공간을 분리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생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 생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정책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귀농 생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숲속의 농막이었습니다.